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진단 유창호 이건입니다. 네, 3월의 마지막 거래 일 그리고 1분기의 마지막 거래 일에 함께하는 미스터 진단입니다. 네. 자, 권행콜은 한 주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아무래도 좀 괜찮지 않았습니까? 예, 예. 코스피도 2,500 거의 가고 있고 네. 또 코스닥은 850 이 정도까지 뚫었던 게 아주 인상적이었었던 한 주가 되겠죠. 네, 이렇게 분위기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왜 내 종목은 도대체 갈 생각을 안 하냐? 속 터져요 진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아직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을 진정시켜드리기 위해서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진단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전맵의 최고수를 모셔봤습니다. 이종복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야, 약간 텐션 떨어지는데요. 숨길 수가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 주 동안 이종복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정말 다 날아가가지고 네. 아마 잠도 못 주무시고 열심히 방송도 하시고 그러셨을 겁니다. 네, 자,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터 진단을 위해서 불살라 주신다고 하시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불사르는데 벌써 물을 한잔 하시네요.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미스터 진단 참여하시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미스터 진단에 참여하는 데는 자격 요건 없죠? 전혀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네, 미스터 진단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디로 전화해야 되겠습니까? 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가 훨씬 좋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연락해서 꼭 남겨야 되는 정보들 있죠? 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이런 것들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미스터 진단 출발합니다. 네, 미스터 진단 1부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왠지 모르게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빵 터지면서 시작하네요. 그런데 지금 정말 많이 들어오셨어요. 야, 요즘에 사실 미스터 진단이 신고가 행진입니다. 유튜브 채팅창 바라보면 매 주마다 기록을 경신하는 모습 지금도 보면요. 네. 지금 시작하자마자 250분 넘게 함께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자, 어떤 분들이 와주셨는지 잠깐 인사 좀 나눠볼게요. 좋습니다. 자, 코리님,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바로 이렇게 전문가님 반겨주고 계시고, 네. 야, 종목 진단이 뭐 다날, 데브 시스터즈, 삼성 엔지니어링 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혜님, 도사님 같아요. 전문가님, 힌트만 주면 모두 날아가요. 하면서 병혜님도 뭔가 하나 얻어가셨나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뿐만이 아니라 저희에 대한 관심도 좀 있습니다. 네. 두 앵커님 블링블링합니다. 원래 항상 그렇잖아요. 저희는 항상 이렇습니다. 이게 블링블링한 거 아닌가요? 너무 눈이 부셔요. 밑에서 밝아서. 좀 바꿔버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육바라밀님께서 닉네임 인상적이신데 네. 이종복 일타 강사, 일타 강사라는 게 여기까지 들어오네요. 네, 너무 잘 어울리는 별명인 것 같아요. 정말 네. 쪽집게처럼 탁탁 집어주시죠.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내용들 다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약간 슬슬 부담스러워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다 AS 하려면 그냥 몸이 남아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네. 요즘에 보면요, 미스터 진단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종복 전문가께 많이 나와요. 네. 이미 진단 받으신 분들이 또 이거 그 내용, 진짜 그렇게 됐다, 이거 증명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연락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야, 난리가 났습니다. 손사래를 치시는데 인기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담이 많이 되시나 보죠? 아니요, 우리 전문가님 이런 거 쭉쭉 빨아들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에너지. 자, 정말 벌써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300분 넘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야. 뜨거운 반응 여러분 기대하겠고요. 종목 진단 계속 올려주시고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진단입니다.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밝은 텐션으로 전화 받아주셨는데. 좋습니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하나솔루션이요. 하나솔루션이요? 오늘 오늘 좋던데. 맞아. 자, 일단은 그 웃음소리와 종목 딱 들어봤을 때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맞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 하나솔루션 매수 가격과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7,000원에 10%요. 5만 7,000원에 10%. 57,000원에 10%요? 네. 알겠습니다. 자, 57,000원에 10%. 자, 그러면 하나솔루션 요거 매수하신 시점이 혹시 오늘이에요?
네, 오늘 안돼 최고점에. 아이고, 오늘 아니구만. 스트레스. 이게, 시청자님. 참, 어쩌가저쩌고. 공교롭게도 정말 매수하신 가격이 오늘 최고점이었네요. 네네. 이 윗골이 쭉 달리는 동안에 아이고, 많이 대단. 좀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시장가 딱 한번 용기 내서 눌렀더니 맞고서는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그런데 사실, 똥손인가 봐요. 아이고, 지금 자책하고 계시는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 진짜.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최고점 들어가고 뭐 어쩔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이고, 앞으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들어간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봐야 되는데. 두야. 저기. 자, 두통약 이종호 하나 갖다 전문가님. 드려야 돼, 전문가님한테. 아이고, 머리를 벌써 싸매고 계시는데. 어떡해. 어떻습니까? 팬입니다. 어떻게 잘좀 얘기하실까요? 부탁드립니다.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최고점에서 매수하는 법을 좀 저도 좀 배워가지고 저도 처음이에요, 진짜. 오늘 용기 내서 한번 눌렀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다. 어떻게 이거를 1분 차트로 봐도 저 가격에서는 원래 못 사거든요, 일반인들. VI 딱 걸리고 나서 딱 눌렀더니 그렇게 됐어요. 내가 진짜 뭐라고 하려다가 첫 번째 종목이나 참겠습니다. 이거 10% 사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10%를 샀기 때문에. 한화솔루션 그냥 두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유창호 앵커나 이건 진행자가 항상 하는 얘기, 심플 이스 베스트라고 여기 있어요. 제가 종목 진단해 준 거 중에 심플 이스 베스트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거 제가 조금 이따가 두 번째 종목 진단할 때 얘기해 줄게요. 심플 이스 베스트, 한화솔루션 10%, 이 종목이도 좀 최고점 매수하는 법 가르쳐 주고 나중에 아르덴에서 강연회 같은 거 할 때 이거 적당한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세요. 그리고 20% 채워도 되고 65,000원 이름 쓰겠습니다. 끝. 아우,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요. 하나솔루션 종목 진단 첫 번째 종목인데 네. 아주 인상적인 진단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최고점에서 바로 들어가셨던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일단 한마디 던져주시려다가 거두셨고. 그렇죠. 첫 번째 손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가격에 대해서 한마디 인상적으로 딱 남겨주시고 이렇게 매듭을 지어 주셨습니다. 자, 전단님 가격 잘 기억하셨죠? 네네. 네, 그 가격 일단 생각해 두시면서 그 가격 기다려 보시고 혹시 나중에 생각지 못한 잘못된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하기 전에 한번 더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시청자님 대신해서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게 뭐죠? 65,000원 언제 갑니까, 전문가님? 기간. 2분기. 오케이. 6월까지. 요 정도면 힌트 정말 다 드린 것 같습니다. 2분기 네, 65,000원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얼른 도망가셨어요. 야, 얼른 도망가셔 버렸네. 저희가 미스터 진단 하면서 사랑합니다. 먼저 이렇게 받는 거 정말 잘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첫 번째 전화 종목부터 심상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마 종목 진단이 참 다이내믹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미 드는 그런 게. 말 하지 마요. 힘들잖아, 벌써. 첫 번째 종목도 심상치 않았는데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 진단이 거의 진짜 많네요.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폭주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들 들어오셔서 종목 진단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경쟁은 더 높아질 것 같고, 자, 다음 종목들 어떻게 나올지가 더 기대가 되네요. 네, 결국엔 저희가 더 빨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다음은요. 유튜브에서 외유내강님께서 오늘도 오셨군요. 네. KTIS 비중이 10%입니다. 네. 우선은 혼날 가능성이 좀 줄어들고요. 네. 그리고 3,600원. 근데 오늘 2%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3,575원이 결국에 종가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3월 때 딱 고점 찍고 올 한 해만 봤을 때 쭉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간 만큼 내려온 상황. 예쁘게 산 하나가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네, 거래량도 별로 없네요. 자, 그러면 목표가를 지금 3,950원을 보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뭐 어떤 걸 해달라고 하는 게 또 좀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차트를 좀 보시는 분이에요. 차트를 좀 보시는 분인데 문제는 이분도 지금 10%를 사셨기 때문에 제가 얼굴색이 밝아졌죠. 이거 만약에 30% 샀으면 저 종목 진단 거부하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승각, 하락각을 얘기할 때 조정권으로 들어와 있는 각이죠. 대신 60일선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 괜찮은 거예요. 다만 이렇게 엄청난 거래를 수반시켜 놓고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단기간에 급등을 한 거에 대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절반에서 618짜리. 그러니까 이 주식을 만약에 예측 매수를 하려고 했으면 3,450원쯤에 샀어야 되는 거예요. 3,450원쯤. 대신 이 주식이 3,450원쯤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게 됐을 때 확인 매수를 하면 올라갈 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가격은 이분이 사신 가격 정도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이 21선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샀어야 되는데 밀려 내려오고 있는 21선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과정에서 먼저 산 거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분이 3,900원 운운한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어느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면 21선 언저리 쪽으로 치고 올라가거든요. 여기처럼 거기 언저리를 지금 보고 매수했다 아마 이럴 겁니다. 아마 이분 이거 설명 듣고 있으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갔다고 하면서 아마 소문 엄청 많이 낼 텐데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패턴이 쐐기형 패턴이 완성이 돼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칠 겁니다. 대신 이제 칠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5,000K에서 7,500K 그러니까 거래량이 500만 주에서 750만 주가 터져야 4,000원을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21선 언저리 부근 그러니까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밀려 내려오겠죠. 예전에 제가 이런 설명한 게 그게 후성인가? 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이런 주식을 이런 식으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팅기면서 21선을 밑으로 깔고 거래가 터지면 날아가는 거고 21선을 깔기 전에 움직일 때는 21선 언저리에 부딪히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한번 부딪히고 되밀리고 이중바닥이 만들어지고 가면 이건 다시 한번 4,500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주식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구간은 가격 조정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알려드렸으니까 네. 뭐 보니까 이분도 우리 이종복 전문가의 관심법에 깜짝 놀라신 이후에 창피하다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간에 그걸로 수익을 내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2개 이렇게 도와드렸는데요. 와, 채팅창 제가 슬쩍 봤거든요. 터지겠어요. 와, 벌써 지금 400분 훌쩍 넘게 와주셨고요. 생각한다님,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이렇게 힌트 하나씩 남겨주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아마 생각한다님은 미스터 진단 함께 하시면서 그쵸. 이런 그 팁들, 교훈들을 많이 얻으셨을 거예요. 이분도 나름 중고수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조이님께서 안녕하세요. 토비님, 이건 창호 앵커님, 이종복 전문가님, 두 분의 거님 케미가 너무 좋아서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도 봐주시고 종목 진단도 올려주시죠. 좋습니다. 박하리님께서 와 최고의 시간이래요. 야 아이. 이런 진짜 과찬 정말 창피하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그리고 종목 진단도 말도 못합니다. 입벌구 파월님께서도 와 궁금한 종목 진짜 많다고 해주셨는데 위에 데이브 시스터즈, 하나마이크론, 한국전자엔진, 넥스트칩, 미코바이오메드, 에코프로비엠, 한미약품, 유엔젤, 솔루엔 많아. 어질어질할 정도로 종목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자, 차분하게 저희가 하나씩 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갈까요? 자, 이번에 전화가 또 들어와 있거든요. 바로 받아봅니다. 네, 사랑합니다. 소장님. 여보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주 엘레강스한 시청자님께서. 교양이 넘치십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를 주신 걸까요? 네, 한신기계요. 한신기계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원자와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고 했는데. 네. 자, 혹시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9,200원에 10% 정도 있어요. 아, 9,200원에 10%요? 네. 아이고, 고생을 좀 많이 하셨군요.
네. 예, 한신기계, 정말 잘 갔을 때만 해도 지난해 그 5월이었죠? 봄쯤에 15,000원 가까이. 이게 원래는 뭐 5,000원도 안 됐던 종목이 정말 급등했던 종목인데 그 뒤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 작년에 이걸 11,500원에 25%를 제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예. 네. 그랬다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절반을 손절을 했어요. 네. 한 번 더 고생 많이 하시고 비중 좀 줄여놓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이 종목 이제 5,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간신히 또 6,000원대 조금 올라와 있는데 네. 자, 다시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글쎄 이게 어떻게 회복이 되려나 네. 원전주에 관해서 4월달에 얘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 하고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지 앞으로 한신기계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네. 자, 이종복 전문가님, 한신기계 들어와 있습니다. 고생을 좀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뭔가 어떤 기사나 어떤 그런 걸 보고 지금 들어가신 건데 문제는 종목이 한신기계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려보면 제가 최근에 주도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서 묻혀서 그런데 언젠가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분이 질문했을 때 이제 드디어 이 원전주가 간다 하면서 제가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드렸거든요. 요때 3월 10일쯤인가 아마 3월 10일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두산중공업도 보시면 그때부터 밀려 내려왔지 않습니까? 원전주가. 근데 오늘 또 원전주가 움직였어요. 원전주가. 그리고 여기 일진파워. 이거 제가 죽어라고 길속 분석했을 때 어떤 사람이 채팅으로 진짜 차트 좋네 하면서 얘기했었고 이게 지난주 제가 원전주 진단해드렸던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오늘 원전주 일진파워서부터 얘네들 날아갔는데 한신기계는 좀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오늘 시장의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최근 장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소형주보다는 좀 중가주, 그 다음에 조금 구찌가 있는 애들. 왜냐면은 지수 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수가 좀 같이 가면서 이제 종목이 움직이는 장을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애들이. 근데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는데 이분도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제가 먹고 나오게는 해드릴게. 그치만 다음부터 이분이 아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11,000원대 매수해서 어느 시점에서 절반 팔았다. 다 정수리에서 사죠. 대부분 개인들은. 이종복이가 최근에 추천하는 배터리 주식이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들은 발바닥 각질에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주식은 발바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매집을 해서 어느 시점에선 땡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을 털어내지를 못했어요. 여기 보면 일진파워는 어느 정도 털어냈거든요.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빠질 때 보면 아마 이분 이거 알아들으실려나 모르겠어요. 일진파워는 이렇게 죽여가지고서 이렇게 밀었죠. 여기 보면. 근데 한신기계는 그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일진파워는 여기서 여기까지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진파워를 한신기계로 얘기하면 일진파워는 한신기계가 4,000원대 정도나 5,000원대로 밀려있는 위치인 거고 한신기계는 안 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더 세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더 센데 이건 땡길 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집한 누군가가 땡기게 되면 이건 숨도 안 쉬고 9,000원대에서 만원대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8,000원 정도로만 맞춰 놓으시면 2분기 안에 수익 납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님, 오늘 이 카리스마가 진짜 이거 좋습니다. 이거 아주 심플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정말 어둠의 시간, 정말 고생했던 시간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행이에요. 그 방법은 지금은 많이 내려와 있는 가격에서 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8,000원 정도까지 맞춰 놓으신다면 2분기 안에, 그러니까 4, 5, 6 요 안에 분명히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 주셨거든요. 꼭 기억해 두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한신기계 살펴드렸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원전주 하면 그냥 다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데 일진파워랑 딱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진짜 다르네요. 다릅니다. 이런 것들, 이 디테일을 여러분 원전주라고 뭐 이름 같이 붙어 있다고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디테일한 차이점을 알고 봐야 우리가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오늘도 이렇게 좀 배워갑니다. 꼭 네. 기억해 주세요. 전문가님이 오늘 약간 뭐랄까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인다고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오히려 더 좋으신 것 같은데요? 진행하는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일도양단? 약간 이런 느낌? 딱딱 떨어집니다. 굉장히 썰어버리는 그런 느낌을 느껴지게 합니다. 좋은데요. 자, 벚꽃나무님께서 올려주신 유튜브 종목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네네. 지금 이치환불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치환불. 매수가가 조금 높아요. 25,000원. 비중 15%인데 그것도 22,000원. 원래 거기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 게 25,000원입니다. 화장품도 좀 고생하다가 요즘에 중국 기대감 있긴 한데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뭐 돈 풀고 뭐 그런다는데 이게 우리나라까지 안 오는 건지 갸우뚱합니다 좀. 네, 그러니까 비쌀 때 사셨어요. 저기 보십시오. 네, 비쌀 때 사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이상으로 간 적이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리오프닝. 근데 도대체 언제 리오프닝?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자, 이치환불. 전문가님, 화장품인데, 이거 뭐, 전망 어떻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는 안 가요. 근데, 갈 거예요, 아마. 지금 단가 25,000원 15%, 종목들 한 바퀴 돌았고, 근데 이제 조금,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치환불이 올라가면, 누구든 주도주 군단에서 추격 매수한 분들은 또 고생을 할 거거든요. 이치환불 같은 거 갖고 계실 때 고민하고 자식할 거 없습니다. 5% 더 사셔도 되고, 제가 지금 방송 스타일, 근데 이치환불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 이따 좀 조회수 많이 나올 만한 거, 굵은 거, 거기서 얘기할 건데, 만약에 2분기, 다음 달에 장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이치환불이 뭐 16,600-700원대 17,000원 깨져가지고 16,000원대로 오면 이거 추가 매수해갖고 단가 조금 더 낮춰서 20% 맞춰 놓으시고 2만 원에 팔면 깔끔하게 먹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왜 이치환불이 안 가는지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리오프닝 얘기 나올 때 거래량이 200만 주 이상씩 터지고 그랬던 주식이에요. 그리고 다시 11월 달쯤에도 거래량이 50만 주에서 100만 주는 터졌어요. 여기서 이미 터져 있었다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갔죠? 거래가 안 터지니까 밀리는 건데, 그러면 최근에 장이 비리비리할 때 여기서 쏟아질 때 여기서 거래가 실렸으면 여기서 산 애들이 뭐 팔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쏟아져도 거래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서 산 사람들이 안 팔았다는 얘기예요. 갑니다. 17,000원 깨지면 5% 더 사셔가지고 2만 원 언저리에서 팔고 전문가님 덕에 진짜 고생하다가 추가 매수해서 비중 적게 들어가고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빠져나오니까 되더라. 요 얘기 좀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비중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비중 높아버리면 어떻게 좀 구제를 할 만한 여지마저 없어져 버리는 전략이 건데. 없어집니다. 네, 근데 한 10%대에서 움직이시니까 다행히도 추가 매수 5%까지 되고요. 단가 내려서 2만 원 언저리에서 수익 내고 나오자 전략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치환불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중간에 또, 뭐, 유튜브 채팅창 오늘 정말 불났네요. 500 다 돼갑니다, 벌써. 아유, 감사합니다. 그 종목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상준님, 저도 팬 됐어요. 기다림님, 미스터 진단 상 가네요. 그리고, 미소님, 퇴비를 기억하시는 분 계시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토비를 퇴비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토비가 오랜만에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되게 기분 나쁘겠다, 퇴비라고 그러면. 토비 미안해요. 퇴비. 제가 말실수를 크게 했네요. 자, 근데 이뿐만 아니라 진짜 종목 진단이 많이, 그것도 정말
대단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 얘기죠. 저희가 또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네.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에서 꼽아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닉네임 더 가자님께서 신청해 주신 종목인데요. 자, BM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MT는 매수 가격이 14,364원. 네. 지금 현재 가격과 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네. 5% 비중인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게 시점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비슷한 가격대가 2021년에도 있었어요. 되게 많이 걸리네요. 그래가지고 언제 샀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이 위아래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BMT 이거 언제쯤 갈까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해 8월쯤에 그때쯤에는 그래도 한번 솟구쳐졌다가 그 뒤로 다시 또 조용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언제쯤 BMT의 타이밍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전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정보 전문가님, BMT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요새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하는 거 보니까 다 지금 보세요. 종목이 한신기계, 그죠? 예. KTIS, 이츠한불, BMT 확실히 소외주 맞죠? 조금 더 시간을 빨리 좀 서두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행하는 주식이든 아니면 주도주를 꼭대기에 물려서 물어보고만 그래야 되는데,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 BMT 원전, 친원전 해갖고 이것도 원전주죠? 그러니까 최근에 로봇 관련주 날라가고 리튬 관련주 날라가고 주도주 날라가고 반도체 날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원전주 예전에 작년 연말에 원전주 한참 뉴스 나올 때 꼭대기에서 물은 사람들이 이거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무지하게 하고 있는 어떤 딱 저는 민심을 관심법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그죠? 종목 교체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것도 너무 구찌가 작아요. 제가 봤을 때는 BMT 한번 눌리고 다시 가면서 15,000원이 기술적 저항이고 저 15,000원 뚫을 때 거래가 50만 주 이상 터지면 2주씩 정도면 보세요. 기계 장비에 이건 아까 또 한신기계하고도 다릅니다. 이 구찌가 다르다는 얘기죠. 굵은 이 어떤 그 매출액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 보시면 60억, 40억, 200억, 200억. 시가총액이 지금 보시면은 1,200억짜리가 영업이익이 200억 나와요. 이거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법으로 펀더멘탈 기술적 분석이 아닌 기본적 분석으로 접근을 하면 이 주식은 원전이라는 거, 기계 장비주들은 퍼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그 원전이라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정권이 강조하는 거죠. 이거 18,000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은 이 의사 판단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갖고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 못 하는 거고, 얘가 일단 제가 거래량이 50만 주에서 75만 주가 터질 경우에는 기본 18,000원은 얘기해 준다. 요건 이름 쓰겠어요. 근데 그 뒤는 안 되고 이왕이면 여기서 눌렸다가 갈 때 세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욕심을 들내고 싶으면 16,000원에 팔아도 되고 욕심 내시고 싶으면 18,000원에 팔아도 되는 주식. 대신 좀 참아야 돼요. 주도주가 갈 때 옆으로 기구하는 걸 참아라.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주식이 바로 이 BMT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드린 겁니다. 야,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예.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버티고 버티는 얘기죠. 자,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 이 종목 이름을 걸었다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CG로 좀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BMT 괜찮으니까 거래량만 동반이 된다면 이거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욕심을 얼마나 내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욕심 너무 내지 않으면 16,000원 정도에서 덜어내시고 조금 더 내가 가보겠다 하신다면 18,000원까지 생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중간에 조금 견뎌야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거 간과하고 있으셨다가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왜 안 올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BMT 종목 진단 철저히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네. 자, 이어서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전화 보면요. 이 종목이군요. 자, 사랑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이글벳
이글벳. 통상 예. 이제 돼지열병 하면 나오는데. 자주 그렇죠. 예. 5,800원 7%예요. 네, 5,800원에 7%. 언제쯤 예. 들어가셨어요? 한 달 정도 뭐 거선된 것 같은데요. 사고 난 다음에 약간 내려갔네요, 갑자기. 네, 좀 장대 양봉 나오고 그래가지고 네네, 이게 그렇죠. 바닥 나왔나 보다 싶어갖고 들어갔었는데 예. 3월 초였습니다, 그게. 장대 양봉 나왔을 때가. 예. 네, 그날 이후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빠르게 네. 좀 바닥을 이탈해버린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글벳 관련해서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십니까? 저는 이게 이 월봉상으로 이렇게 보고 하면은 네. 그 전에 굉장히 이렇게 이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그랬었는데 재작년 1월이었네요. 예. 그 전부터요. 예. 월봉상으로 쫙 그 전에를 보면. 근데 너무 이렇게 많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네. 이게 어디가 바닥인가 싶어가지고 저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보니까 제가 찾은 이제 월봉으로는 거의 한 2020년 이때도 계속해서 거래량도 들어오면서 계속 큰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가 2021년 1월 이후부터는 갑자기 거래량 싹 거의 없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려갈까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걱정이시죠.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글벳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분은 공부를 했으나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공부를 했고 월봉을 거꾸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얘기한 거는 여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길. 그러니까 이 주식이 이쪽에도 보면 월봉이 이쪽으로 밀려 내려오다가 여기서 급등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어느 시점에서 거래 터지면서 가나 이걸 예측한 건데 때를 잘못 만난 겁니다. 때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터졌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나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고 이 당시는 코로나가 제약주에 영향을 주고 이글벳 같은 주식이 그 제약과가 움직일 때 움직임이 좋아서 거래가 터지면서 날아간 거예요. 그 제가 이거 말이 씨가 될까봐 얘기를 못 하겠는데 지금도 이 주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일이 발생되기를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는 게 맞아요. 그럼 얘가 가려면 코로나가 확산이 되든 아니면 다른 질병이 나오든 그러면 이거 날아갑니다. 근데 그전에는 죽어도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미스터 진단 말고 12시 종목 진단에서도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해인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길래 당장 팔고 반도체 2차 전지 배터리서부터 아무거나 사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 해드렸는데 이분도 마찬가지. 이글벳을 가지고 월봉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3월 달이지 않습니까? 이글벳 같은 것은 가을에 사는 거예요. 가을에. 그러니까 이 주식을 지금 가격에서 사서 1년 동안 내비두겠다. 한 주를 남겨놓고 1년 내비두면 이건 무조건 먹고 팝니다. 근데 지금 이 주식은 시장의 중심주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연습 삼아서 사거나 그런 걸 하더라도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지금 시점에서 연습을 하려면 반도체로 연습을 하고 배터리 관련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글벳 조회수 별로 안 나오거든요. 최근에 동국산업 날아가고 있고 덕양산업 날아가고 있고 조일알미늄 날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동국 RNS도 날아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개별주를 월봉을 보고 연습을 했어야죠. 이런 개별주를. 그래서 결론 이글벳은 지금 가격에서 갖고 있으면 몇 달을 두면 먹고 팔 수는 있다. 그러나 시간이 아깝고 돈도 아깝고 노력이 아까우니 이 방송에서 종목 교체 두 번째로 얘기하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라젠 이후에 두 번째. 제 말을 참고하세요. 저는 이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말씀 쭉 들어보셨는데요.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식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해결하셨죠? 네, 선생님이 바꾸라면 내일 바로 바꿔요.
바꾸세요. 예. 진짜 팬이신가 봐요. 아, 야. 이종목 전문가도 따봉하십니다. 예. 잘 되실 겁니다. 예, 힘내세요. 수고하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예. 이글벳이었습니다. 네. 종목 진단에 또 이 합도 잘 맞아요. 네, 좋아요. 탁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내용 그대로 잘 새겨 들으시고. 그렇죠. 정말 많이 도움되셨길 바라고 진심으로 잘 되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가봐야 되는데 네. 와, 오늘은 정말 유튜브에 정말 대단하네요.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대단한 성원에 힘입어서 정말 더 빨리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평소에 저희가 말이 많은데 맞아요. 오늘 말을 상당히 줄이고 있습니다. 약간 압박받고 있어요. 빨리 더 해야겠다 이런 계속 거. 갈게요.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종목입니다. 네. 유튜브에서 닉네임부터 좋아요. 붉은 양봉 님께서. 좋다. 양봉님께서. 느낌이 좋죠. 예. 자, 그리고 MC넥스를 갖고 계십니다. 매수 가격은 38,500원. 네. 요렇게 지금 손실이 좀 나 있죠? 그러네요. 15%요. 잠깐만요. 이거 보유하신 지가 오래됐군요. 2년 보유하셨대요. 29,000원의 물타기에서 단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낮춘 게 38,000원대예요, 지금. 높을 때도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많이 줄으셨나 보죠? 그럴 수 있죠.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빠져나오는 게 지금 가장 1순위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자, 그러면은 이 방법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종복 전문가님, MC넥스 2년 갖고 계셨고 29,000원에서 비중 더 늘리셔서 지금 38,000원대 평균 닭갑니다. 요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드디어 하나 걸렸네요. 오호. 어서 빨리 추가 매수하시오. 이 주식 추가 매수해야 됩니다. 더 하셔야 돼요. 대신 30% 넘지 마시고 권장 비중 25%. 이거 4만 원 넘어갑니다. 얼른 더 하시고 한번 가보세요. 제가 정말로 선호하는 주식이고 우리 유창호 앵커가 좋아하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이제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섰다. 넘어가고 있다가 아닙니다. 악의 구렁텅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했던 주식 중에 요새 날아가는 것 중에 삼천당 제약이 있어요. 이 삼천당 제약도 제가 작년 10월 달에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45,000원은 기본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던 주식이 85,000원까지 갔거든요. MC넥스가 안 갈 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비중 25% 이상 사도 된다라고 하지만 방송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2년 동안 고생했으면 먹어야지. 비중을 늘려서라도 추가 매수하시고 4만원, 45,000원 봅니다. 끝. 와. 야. 아니, 이 MC넥스가 이 정도를. 이거 반전이에요, 반전. 그리고 전문가님 항상 시청자분들에게 관심법을 시전하시는 줄 알았더니 저에게도 하시네요. 악의 구렁텅이를 벗어나는 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MC넥스. 야, 이거 올라섰대요, 이제. 제가 전화를 너무 잘했어요. 악의 구렁텅이를 벗어나서 이제는 너무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이 매수가 넘어갈 수 있대요. 4만 원까지 갈 수 있다니까 지금 시청해 주신 분 정말 한바구음 지으시면서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비중도 더 들려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자, MC넥스의 정말 기분 좋게 진단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더 길게 안 할게요. 네. 자, MCS 갔고요. 이제 또 바로 전화를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도 제발 좋기를. 제발. 어쨌든 도와드립니다. 네. 자,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자, 전화 잘 주셨고요. 기가레인이요. 기가레인. 얼마에 사셨어요? 네. 2만 20원이요. 아니, 2만? 2020원. 그쵸. 그럴 리가 없죠. 2,030원. 2,030원. 20%요. 시청자님, 멘탈 챙기시고요. 자, 네. 2,030원에 너무 20%. 떨려가지고요. 진정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누구나 떨립니다. 예. 네. 자, 그래 잘 전화하셨고 용기 내셨고 2,030원이면 언제 사신 거예요? 오늘이요. 오늘. 오늘 샀겠지. 딱 보고 몰라 이거.
뭐야, 궁금한 게 어떤 거 있으세요? 반도체 주식이 좋다 해가지고 제가 예. 처음으로 한번 예. 사봤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너무 막 무서워서요. 잘 산 게 맞는지 확신은 안 네. 드시고. 그래도 잘 산 건지 싶어가지고요. 그래도 뭐 2차 전지하고 반도체 범위 내에 있는 거 보면 시청자님도 이게 항상 방송 보시는 것 같아요. 바로 알아볼게요. 네. 예,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기가레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거 이분이 분석해서 산 거 아닐 것 같은데 내가 단언하는데 이분 분명히 누가 추천해서 샀거나 방송 보고 추격 매수한 게 맞는데 저를 속이려고 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일반인이 분석하고 살 만한 게 아니고 그리고 왜 해필이면 오늘 사십니까? 이 날라가는데 솔직하게 여기서 안 털어놔도 되고 네. 제가 그냥 결론만 알려드릴게요. 이 주식 갖고 네. 가시면 2,500원 갈 수 있으니까 네. 대신 1,750원까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좋은 네. 거냐면 기가레인은 원래 여기는 반도체로 돼 있지만 이게 5G가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고 기사를 보시다 보면 이게 빈살만인가요? 그 네옴시티 해가지고서 뭐 이재용 회장 얘기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11월 달에. 그러니까 이것은 네. 반도체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업종 자체가 LED거든요. 그러니까 양수 겸장의 양빵 주식이고 이것은 일반인들이 분석하기보다는 누가 추천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거래량 패턴을 보시면 지금 이 주식이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거래가 엄청나죠. 이게 원래 네. 방송에서 더 이상 좋게 얘기하면 안 되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분 초보분 같고 목소리도 명랑하고 그래서 좀 1,700원대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2,000원, 2,500원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파시오. 요렇게 얘기해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답을 얻으신 네. 것 같습니다. 후련하십니까? 네. 예. 이렇게 바로 리액션이 나오시네요. 자, 기가레인으로 수익 잘 내시고 또 다른 종목 고르셔가지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또 저희 미스터 진단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사랑합니다. 네. 목소리가 왜 이렇게 행복하실까요? 아니 정말 귀여우신 게 되게 걱정 엄청 많았던 목소리였다가 한 방에 바뀌었어요. 진단 딱 네. 받자마자 너무 해맑게 바뀌셨어요. 순수하신 분이에요. 순수하신 진단 분. 내용이 참 괜찮았다라는 게 목소리만 듣고 느껴집니다. 바로 알겠어요. 예. 여러분 이래서 이런 재미 그리고 이런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진단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요. 그 소통도 더 잘 된다는 거. 그래서 전화도 많이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열심히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일부가 벌써 좀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면서 이종복 전문가의 상세 또 추가 설명을 해주실 내용들이 있다고 해요. 그것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뭐 옵션 가격과 변동성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고 아까 그 PC 지표 나왔죠? 네, 그 지표에 대한 해석도 예. 도와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PC 얘기하고 옵션 가격과 변동성 2 해가지고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2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이제 미스터 진단에서 미니 강의 1부는 요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옵션 지난번 3월 10일 날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초 공개해가지고서 얘기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종목 진단을 공격적으로 얘기해드렸는지 등등등등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PC 지표가 나왔는데 보다시피 PC 가격이 딱 5로 걸렸거든요. 요게 4점대로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PC가 떨어지고 있고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근원 PC가 4.7이 4.6 요게 한 4.3 정도로 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드리면은 지금 PC 물가도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CPI도 밀려 내려오고 있었고 PPI도 밀려 내려오고 있었고 물가 지표라는 지표는 다 밀려 내려오고 있는 어떤 이런 거 보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주식시장의 이 PC 지표는 긍정. 근데 이제 미국장이 연속적으로 가고 안 가고 막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PC 지표는 주식시장의 긍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도 여러분들한테 이 설명을 드릴 때
이 종목을 하얀 와이셔츠로 아는 동기가 이거다라는 얘기 해드렸어요. 근데 우선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원래 요걸 가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다 오픈하는 겁니다. 3월 10일 날 했던 걸로 설명드릴게요. 3월 10일 날 4주차 옵션 가격이 12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가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다소간의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2주차로 올 때는 2주차로 왔을 때는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거나 폭락의 리스크가 있을 때는 이 2주차의 가격이 8 수준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양쪽을 합치면은 6 후반이거든요. 6 후반은 과거의 박스권 시장, 예전에 박스권 시장에가 6 초반입니다. 거의 이 중간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박스권 시장에서 종목들이 날라댕겼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은 높은데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되게 크게 생겼던 가격에 비해서는 떨어져 있으니 그렇게 변동성이 세지 않을 것이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자, 요걸 제가 글로 다시 적어준 겁니다. 지금 오늘 3월 31일 현재 옵션의 가격을 갖고 주식시장을 분석하면 과거 개별주 전성시대의 가격이고 가는 종목만 가는 차별화장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알려줬죠. 종목장, 차별화장, 막 이런 거 변동성장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그것도 시간 되면 얘기할 수는 있겠어요. 그 가격입니다. 돈 버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고 또 하나 호재는 하나도 없고 악재만 있는데 외국인은 2021년 이후 50조 정확히는 여러분들 수치 계산하세요. 이 수치 계산도 제가 해드리면 할 수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50조가 넘어요. 50조 이상 매도를 하고 있고 선물 매도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가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주식 매수를 6조 후반 거의 7조 가까이 주식 매수만 했습니다. 이런 장에서 폭락장에 나온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대신 항상 이 폭락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에 유효기간은 기본 일주일로 보시고 저는 월요일 날 이제 내가 시황 얘기를 1시간 동안 하는 방송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크게 여러분들한테 통 크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격과 변동성에 대한 얘기로만 들으세요. 장을 좋게 얘기한다라고 보지 마시고 이 내용은 가격과 변동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바탕 삼아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요소를 바탕 삼아 과거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결정하고 내려주는 겁니다. 종목장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나올 악재는 이미 예정되어 있고 또 예정된 악재가 나오면 증권 역사 20년 중에 주식시장이 폭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정된 악재가 나올 때는. 근데 지금 악재는 예정되어 있는 악재입니다. 그 예정되어 있는 악재가 뭔지 아시죠? 채권 쪽이나 지금 저기 크레딧 스위스나 퍼스트 리퍼블릭보다 조금 더 중견은행주, 증견은행 걔들보다 조금 더 구찌가 큰 중견은행과 채권 시장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 시장에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다. 나중에 폭락장이 오거나 위험한 장이 오면 제가 새벽에라도 먼저 일어나갖고 유튜브 방송하는 스타일. 그래서 옵션의 가격과 변동성상으로 봤을 때 2분기도 종목으로 돈 버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너무 하늘이 맑아서 불안한 건 있어요. 너무 하늘이 맑아서 불안하면 그 어떤 그 기후작용에 입각해서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 갖고 그게 구름이 돼 갖고 소나기가 한번 오지 않습니까? 그건 소나기가 올 때는 구름이 먹구름이 위에 있거든요. 그거는 얼마든지 이종보기가 커버가 가능합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장중에 커버 돼요. 자, 패스. 그래서 이 내용 플러스 외국인 수급 법칙상 지금 현재 상태는 급락 위험이 없다.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이유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대본이냐면 3월 10일 날 최초 공개하면서 이 설명을 하면서 콜 풋옵션 6월물 차트를 갖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콜옵션은 단기적으로 죽어 있어도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라고 했고요. 풋옵션은 지금 상태가
쐐기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유리하지만 녹화 방송을 보시면 100%라고 했어요, 여러분. 100%. 요게 그 장면일 겁니다, 여러분. 요게. 그러니까 3월 10일 일부 미니 강의 6분 타이밍. 여러분, 3월 10일 일부 미니 강의 6분에 지금 녹화되어 있을 겁니다. 6분 타이밍에 풋옵션이 지금은 올라가지만 100% 밀린다고 하면서 100%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으로 밀리면 위로 올라갈 걸 장담을 한 화면입니다. 이거와 동급의 얘기를 지금 해드린 거고요. 이거와 동급의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거와. 우리는 근거 없는 얘기 안 합니다. 대신 여기서 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콜옵션을 보시면 역배열 급등주 패턴은 역배열 급등주 패턴인데 이게 뭐가 또 중요한 거냐면 요게 내가 미스터 마켓에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미스터 진단하고 마켓텐하고 이름이 헷갈리다고 하면서 미스터 마켓이라는 단어 썼다고 또 유창호 앵커가 그때 얘기했거든요. 그거 뭐 관심법으로 얘기한 겁니까? 여기 보시면 2021년 6월에서 10월경 인버스 차트와 비교를 하라고 했거든요. 저 때 인버스 차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2021년 그 6월에서 10월경의 인버스 차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이해하면 전문가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종복은 주식시장에 하락하는 거에 목숨을 거는 전문가라고 그랬죠. 제가 이 차트를 가지고 2021년 6월 달부터 주식시장 무조건 하락을 외쳐댔었던 거거든요. 이 차트를 가지고. 근데 8월 달부터 장이 폭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반대의 얘기를 한 겁니다. 대신 저는 지수가 올라가거나 급등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절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주식시장이 급등하거나 주식시장이 올라가려고 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버스 차트 2021년 6월에서 10월 달 사이의 차트를 잘 보시면 콜옵션 차트와 인버스를 비교하셔야 돼요, 여러분. 콜옵션과 인버스를 잘 비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고 지금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썼죠, 여러분. 3월 3일 타이밍에 보시면 모든 변곡점이 끝났고 역사적 변곡점이 다 끝났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종합이 316에 있을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2021년 6월 달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종합이 400쪽에 있을 때였고 지금은 종합이 300쪽에 있으니 기본적으로 옵션의 가격 구조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판단했을 경우 종합이 전저점을 깨거나 이 300을 깨고 밀려 내려가는 장은 지금 확률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진짜 엄청나게 좋은 얘기고 중요한 얘기거든요. 일단 맛배기로 1부는 여기까지 뽑았습니다. 네, 맛보기라고 하셨지만 정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던 1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내용들 여러분 꼭 같이 가져가시고요. 네. 잠깐만 쉬었다가 더 엄청난 내용들과 엄청난 진단이 기다리고 있는 2부가 있습니다. 바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